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정말 대단한 면모가 연일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임영웅 역시 흥행 보증수표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7주 연속 넷플릭스 대한민국 탑10에 올랐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지난 17일 그러니까 3월 17일부터 23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 탑10 영화에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4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7주 연속 대한민국 탑10 영화 안에 진입을 하게 된 건데요. 지난 1월 30일에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에 동시 공개가 됐으니까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이제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탑10 안에 이름을 계속 올리고 있다. 영웅시대의 힘과 임영웅 아티스트의 작품의 힘,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수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그 속에서 탑10 안에 이름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게 극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잖아요. 콘서트 영화고. 이런 영화가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데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본연의 능력 그리고 영웅시대의 뜨거운 응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대기록들을 세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실 때마다 콘서트 가고 싶다 하시는 생각들 하실 텐데요.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I am Hero the Stadium 보고 있으면 5월에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것 같아서 콘서트 가고 싶다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해외에 계신 팬들 중에는 아마 상암 콘서트를 못 보신 분들도 계셔서 마치 콘서트장에 있는 것 같은 행복감을 느끼시지만 또 현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음원이나 앨범 발표가 있고 나면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계획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임영웅 리사이틀도 인터파크에서 티켓팅을 계속 했었는데요. 2022년에 콘서트를 예스24에서 티켓팅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티켓팅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인터파크에서 해보니까. 근데 인터파크 티켓이 4월부터 개편이 됩니다. 이름도 바뀌어요. 놀 티켓으로 이름도 바뀌게 되면서 티켓팅 사항이 개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좀 달라진 방식으로 티켓팅을 하게 돼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2집 앨범 소식이 언제 들릴런지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주변에 여쭤봐도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철저히 보안 속에서 2집 혹은 음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추정만 할 뿐인데요. 음원이든 2집 앨범이든 올해 안에 새로운 음악이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콘서트를 임영웅 아티스트가 열어줄 텐데 그때 인터파크 티켓에서 티켓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전과 지금 티켓팅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티켓팅은 정말 간발의 차로 티켓을 잡거나 놓치기 때문에 이 사항 하나 변하는 게 실제로 티켓팅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터파크 티켓이 놀 티켓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체적인 UI 개편은 4월 중순부터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정확하게 이때부터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4월 중순부터 전체적으로 변경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층간 선택 화면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플로어석이 있고 1층, 2층, 3층 그 가족석 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열어서 다른 층을 예매하려고 하면 그 층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티켓팅을 하려고 딱 열면 공연장 전층의 좌석이 한 번에 보이도록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티켓팅을 할 때는 전체가 다 보이니까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모바일에서 하실 때 뭐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휴대전화로 티켓팅을 할 때는 같은 화면에 좌석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좌석이 작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모바일 이렇게 확대하느라고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리면 되기 때문에 요것만 놓고 보면
클릭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화면이 크고 마우스를 쓰게 되는 컴퓨터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세로 고침이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야 하실 텐데요. 좌석을 세로 고침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예매 가능한 좌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로 고침을 하지 않아도 선점된 좌석은 사라지고 취소된 좌석은 포도알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석 선점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예매창에 넘어가자마자 한 5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개편을 하게 되면 좌석을 선택하는 데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넘어갔을 때 얘기라서 몇 번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긴 한데요. 어쨌든 포도알을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매할 수 있는 좌석을 찾았다. 그러면 넘어가면 5분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넘어가게 되면 7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선좌를 당하지만 않는다면 결제를 이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만약에 매크로여서 앞에 자리를 다 선점을 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예매 프로세스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앱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모바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제는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예매 프로세스가 바뀌고 예매창 환경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모바일은 모바일에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가능하면 좌석을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모습이 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나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나 다 똑같은 창으로 바뀌게 되면 모바일은 작은 화면 때문에 누를 때 확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보면 노트북이나 컴퓨터보다는 휴대전화로 성공하신 예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티켓팅 환경이 바뀌게 되면 뭐가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걸로 봐서는 컴퓨터가 훨씬 더 유리한데 문제는 대기에서 좌석을 클릭할 수 있는 숫자까지 넘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예매하시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현재 인터파크 티켓이 놀 티켓으로 3연까지 변경이 되면서 이 UI가 바뀐다고 하니까 4월 달에 개편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4월 달에 개편을 하게 되면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티켓팅 진짜 어렵습니다. 아예 뭐 도전도 못 해보고 끝난 경우도 저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콘서트를 가고 싶으니까 확률을 좀 높이려면 이런 환경에 좀 더 익숙해지시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월 달에 어쨌든 이 UI가 바뀌니까요. 티켓팅 고지가 나기 전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을지로 입구역에 내려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을지로 입구역에 내렸더니 여전히 임영웅 아티스트의 광고 모습이 을지로 입구역에 이렇게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하나은행 모델이 되자마자 봤던 모습이었는데 반가워서 제가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서 많이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사진들을 쭉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롯데백화점 쪽으로 쭉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보면 이렇게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이번에 올려줬던 에피소드 4번째에서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젊은 동일과 1화가 만났던 자리이잖아요. 친구 만나러 이제 젊은 동일이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버스에서 만났던 젊은 시절의 1화를 만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난 썰이 있었던 장소인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 가시면 7080 추억의 거리가 나오거든요. 이제 경복궁 옆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7080 추억의 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약속다방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그 약속다방 안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잠깐 들린 거라 제가 갔을 때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평일에는 약속다방은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셔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내부를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추억의 거리는요. 무료 관람이라서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들르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복궁역 5번 출구에서 경복궁 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안국역 1번 출구에서 경복궁 쪽으로 걸어 오셔도 되는데요. 경복궁 안에 따로 위치하고 있는데 경복궁은 사실 들어가실 때 관람료를 내셔야 되는데 이 추억의 거리는 무료 관람이 가능한 곳입니다.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어서 가족끼리 가셔도 참 좋습니다. 북천 국민학교가 있는데요. 들어가면 추억의 교실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화 슈퍼가 있는데 내부로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안에 보면 예전에 그 근대화 슈퍼라고 하는 그 동네 상점이죠. 상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돼지저금통이나 풍선이나 여러분 추억 속에 있는 물건들을 거기서 다시 마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꾸러기 만화라고 해서 만화방이죠. 예, 만화방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안에 보면 예전에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돌아가던 텔레비전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그 예전에 하던 오징어 게임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만나분식이라고 해서 포장마차에서 파는 오뎅 떡볶이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멜라민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한창 유행했던 그릇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계이발관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륜 참기름집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관람 가능한 약속다방인데요. 그 시원한 커피 달라니까 따뜻한 커피 줬다 그러면서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전화기. 그러니까 손님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바꿔주는 전화기가 있고 뒤에 뜨거운 물 나오는 포트잖아요. 예, 포트도 있고 커피잔도 있는 예, 그 주인 카운터 보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 공간이 있고 약속다방 가격표가 나오는데 이 가격표를 보면 커피가 3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커피 300원, 냉커피는 500원이네요. 젊은 동일 씨는 비싼 거 시켰는데 300원짜리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500원짜리 냉커피를 시켰는데 300원짜리가 나온 거잖아요. 인삼차도 300원이고 율무차도 300원이네요. 예. 당시 커피가 300원이었다는 거. 젊은 일화 씨가 앉아있던 그 의자에 앉아서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트로한 느낌이 가득하고요. 조용해서 사진 찍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DJ 박스도 있어요. 예. 예전에 LP 음반들이 쭉 있고 안에 이게 DJ 박스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면 스타 의상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옛날 의상을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옷들,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스타일의 옷들이 쭉 걸려져 있고 소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의상실에서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 목욕탕도 있습니다. 진짜 옛날 목욕탕을 구현해 놓은 것처럼 라카도 이렇게 다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밖에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평일에 방문을 하시면 오히려 사진 찍기가 좋으시니까 평일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셔가지고 한번 투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경복궁이나 안국역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러서 바람을 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가셔도 이 모습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는데 주말에는 약속다방 안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없어서 바깥에서만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전 주말에 갔어가지고 밖에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 날씨 좋을 때 한번 들러보시면 좋은 나들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약속다방 얘기까지 하니까 리사이틀 생각도 나고 콘서트 생각도 나면서 티켓팅은 무섭지만 콘서트로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몽글몽글 피어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